쿠도 리더시잖아요. 네. 리더도 스트레스를 받나요? 저는 안 받는데 리더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. 쿠가 안 받아서 궁금했습니다. 저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편이죠. 네. 쿠 말고 다른 리더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좀 받나요? 저한테 이제 뭐 문의해오는 경우를 보면 리더들은 대부분 좀 외로움에 시달립니다. 고독하고요. 내 맘 같지 않은 구성원들하고 일하려니까 되게 고독을 느끼고, 그리고 내 맘 같지 않다는 게 뭐냐면 리더의 기대가 좀 더 높을 거잖아요, 구성원들보다. 여기서 이제 갭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 구성원들의 관점에서 보면 리더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가 꺼려지잖아요. 그러니까 점점 이제 리더 뒤로 이렇게 도망다니죠.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면 자꾸 자기가 못난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걸 싫어하니까 리더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리더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. 그런 호소를 되게 많이 해오죠. 그 자신의 상황을 마치 어린이들 그 그림 그려서 가족 관계를 파악하는 것처럼 그 자신의 그 상황, 경험 이런 것들을 그려보게 하면 저 섬 그려놓는 경우도 있고, 커다란 사무실 한 귀퉁이에다가 자신이 이렇게 따로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외로움의 스트레스 그런 게 크게 있다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자기랑 가까이 있는 임원들과는 어떤 방향성, 목적 또는 어떤 철학적인 그 기업 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아요.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어쨌든 가까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. 그래서 그게 뭐 미드 매니저일 수도 있고 임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빠릿빠릿한 HR의 누군가와 정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지 같은 사람이 조직 내에 있으면 좋죠. 그 밥상무라는 이야기가 네.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밥만 먹어주는 전담해가지고 네네. 그게 사실 뭐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결국 그런 게 생긴 이유가 결국엔 또 리더의 그렇죠. 그런 외로움을 달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고, 아니면 뭐 주말에 골프를 같이 치러 다니거나 그러는데 CEO 외의 다른 사람들이 CEO를 마치 접대하듯 다니는 그런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진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, 친밀감이라는 게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친밀한 사이잖아요. 그런 대화를 시도하고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을 좀 곁에 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. 그게 결국 외로워지는 게 결국에는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네. 느끼기에는 뭔가 내 평판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무능력해 보일 것 같은 마음이 그렇죠.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한편의 완벽주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구성원하고 리더하고의 기대 차이가 나는 거는 리더가 가진 압박이 있거든요. 어떤 뭐 지주사나 자본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, 또는 본인의 회사라 할지라도 그 본인의 회사를 꾸준히 이렇게 성장시키거나 적어도 최소한 유지시켜야 된다는 성과 압박이 있죠. 그런데 시장이 늘 그렇게 녹록하게 이렇게 대충 하면 시장에서 잘 성장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 구성원들이 움직여줘야 되고, 이 리더와 기대, 그 다음에 구성원의 그 기대 또는 구성원의 현실, 요 사이에 갭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면 이 부분을 꾸준히 해나가려고 하는 게 약간 뭔가 완벽주의적이거나 또는 뭔가 커다란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리더는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. 그런 역학적, 구조적 그 상황이 존재하죠. 근데 저는 결국 리더십이라는 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고 결국엔 또 정성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. 그러면 결국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하지만 그 사람이 나가면은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네. 조직 차원에서 그러한
리더십들이 잘 발현될 수 있게 리더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? 뭐 시스템적인 거는 그러니까 리더에게 어떤 멘토나 코치가 있으면 좋고요. 그런 멘토나 코치는 뭐 옛날 스승이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실제 직업적인 코치를 두어서 그들과 계속 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직 내에 정말 절친 같은 누군가가 있으면 그게 좋다고 할 수 있겠죠. 어쨌든 퍼포먼스를 내야 됩니다. 성과를 내지 않으면서 리더가 행복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한 비즈니스적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세가 기우는 산업에 있는 그런 조직 이런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성과에서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 저절로 이렇게 굴러가느냐? 그렇지 않거든요.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스템을 또 바꾸어 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니까 스트레스 자체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. 저는 그래서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그러한 벌어지는 상황, 내 마음 같지 않은 상황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하는 능력을 가졌느냐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. 쿠는 처음에 질문했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소를 해서 안 받으시는 걸까요? 아까 이제 완벽주의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적어도 저는 인간이라는 걸 늘 잊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무언가를 해낼 수는 없다.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철저하게 모두 내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.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해보는 거죠. 그래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과 내가 하기 싫거나 하지 못하는 것의 경계선에 대하여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하면 그뿐. 그 이상 나는 더 이상의 능력자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즐거움을 찾는다. 이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비결이에요. 골프도 스트레스 해소에 좀 도움이 될까요? 그것도 사실은 골프를 치면서 돈 내고 가서 떼약볕에 열심히 고생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런데 더운 날 내가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러 왔으면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. 그러면 그중에 살짝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오네 하면서 즐길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골프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제가 골프에 대한 역시 태도,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쿠의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회사 내 절친은 누구인가요? 요즘 이건 좀 곤란해요. 얘기하면 나머지를 다 벌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. 그래서 성과 평가할 때 S 주는 거 있잖아요. 주지 말라거든요, 원래. S를 주는 순간 나머지 S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벌 받는 느낌을 받는다. 그래서 아주 안 좋습니다. 이게 딜레마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리더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우수한 사람에게 우수하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라는 목소리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인정하는 순간 나머지는 우리는 우수하지 않은 존재구나 라고 무시당하거나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게 되게 어렵죠. 그렇다고 일 잘하는 사람은 또 잘했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. 어렵습니다.